여러분,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에게 얼마나 퍼주셨습니까? 대학 등록금, 유학비, 결혼자금, 전세자금, 손주 양육비까지 합산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 돈이 여러분의 노후자금에서 빠져나간 것은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고생하더라도 자식만큼은 편하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잘 되면 다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생각이 여러분을 빈곤의 나락으로, 외로움의 늪으로, 존엄을 잃은 노년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도 여전히 자녀에게 모든 것을 퍼주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다면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평생을 헌신의 연속으로 살아가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어릴 때는 젖먹여 키우고 학창 시절에는 학원비와 과외비로 허리가 휘어지고 대학에 보내면 등록금과 생활비로 통장이 바닥나고 취업이 늦어지면 취업 준비 비용까지 대주고 결혼할 때는 전세 자금이나 집 마련 비용으로 모아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쏟아붓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양육비 지원이 시작되고 자녀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목돈을 보태주고 자녀 가정에 위기가 오면 또다시 지갑을 열게 됩니다. 60대가 되어 은퇴를 앞두고 보니 노후 자금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부모 세대의 현실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퍼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갉아먹은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시대착오적인 기대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투자하면 그 자녀가 성공해서 부모를 편하게 모실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시대로 넘어오던 시절, 자녀 교육은 가장 확실한 투자 수단이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 하나 잘 키우면 온 집안이 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학 졸업장이 취업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취업을 해도 결혼하기 어렵습니다. 결혼을 해도 자기 가정 꾸리기 바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이 2006년 63%에서 2012년 34%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은 같은 기간 7.8%에서 23.5%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녀의 효도를 기대하고 재산을 물려주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나쁜 사람이어서 부모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가진 것을 지키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내 것이 된 재산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합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입장에서 이미 받은 재산은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 재산을 활용해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자신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의식적으로는 효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저항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구나 부모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사라집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관계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장담컨대 여러분의 자녀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 번째 문제는 법적 보호의 부재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효도각서나 부양 약속을 믿고 재산을 증여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행 민법 5 무식조에는 부양 의무가 있는 자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가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증여 이행 전에만 해당됩니다. 이미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거나 현금을 건네준 경우에는 되돌려 받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2015년 대법원에서 효도 각서를 어긴 자녀에게 재산 반환을 명령한 판결이 있었지만 이것은 명확한 효도 계약서가 있었고 부양 의무 불이행이 증명된 매우 드문 사례였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구두 약속만 믿고 재산을 넘겼다가 낭패를 봅니다. 소송을 해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재산을 잃고 자녀와의 관계까지 파탄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제 숫자로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법원에서 2007년부터 2013년 사이 선고된 부양료 청구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부모와 자녀 간 소송 100의하시 사건 중 31.%가 이른바 상속 빙혼층 부모가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배우자 사망 시 남긴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뒤 궁핍하게 사는 부모들입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7.1세였고 월 생활비는 고작 34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노령연금 등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이 4%였고 이 중 36.1%는 단 한 명의 자녀에게서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고도 자녀로부터 버림받는 이른바 신고려장의 피해자들입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부양료 소송은 2002년 60여 건에서 2013년 250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같은 길을 걷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39.7%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입니다. OECD 평균 14.8%의 거의 3배에 달합니다. 66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이 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7남 6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빈곤율이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난해지는 구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퍼주고 스스로를 위한 준비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비로, 자녀 결혼 비용으로, 자녀 주택 마련 비용으로 노후 자금을 탕진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자신이 늙고 병들었을 때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기대했던 자녀의 부양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노인 빈곤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고독사 통계도 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국의 22명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훨씬 큽니다. 고독사의 84%가 남성이고 50대와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자녀가 있는데도 홀로 죽어가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도 마지막 순간에 곁에 아무도 없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관계도 멀어집니다. 줄 것이 없으면 찾아올 이유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재산을 다 주고 빈손이 되었을 때 자녀가 여러분을 예전처럼 대해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죄책감입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본능적으로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자녀가 전세 자금이 모자란다고 하면 내가 조금 아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녀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성공하면 갚겠지 하는 기대를 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사랑의 호르몬입니다. 자녀를 돕는 행위가 즉각적인 심리적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반면 자녀의 요청을 거절하면 죄책감과 불안이 엄습합니다. 단기적인 심리적 편안함을 위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마치 눈앞의 달콤한 음식을 참지 못하고 먹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래의 건강을 희생하면서 현재의 쾌락을 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 압력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녀에게 인색한 부모는 욕을 먹습니다. 주변에서 아들 결혼시킬 때 얼마를 해줬다, 딸 시집 보낼 때 전세금을 보태줬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나만 안 해주면 자녀가 서운해할 것 같고 남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결국 형편이 안 되는데도 무리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심지어 대출을 받아서까지 자녀를 돕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 자신의 체면을 위한 것입니다. 그 체면이 여러분의 노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통제의 착각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지금 효도하겠다고 약속하는 자녀가 10년 후에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자녀의 배우자가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 가정에 경제적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이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막연한 믿음 하나로 전 재산을 넘기는 것은 도박과 다름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노후 자금과 자녀 지원금을 철저히 분리하십시오. 은퇴 전문가들은 부부가 최소 30년간 생활할 수 있는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하고 그 이후에 남는 여유 자금으로만 자녀를 지원하라고 조언합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현재 65세인 분이 9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30년입니다. 월 2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연간 2,400만 원, 30년이면 7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의료비, 간병비, 예비비까지 고려하면 최소 10억 원 이상이 있어야 마음 편히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은 자해 행위입니다. 둘째, 재산은 죽을 때까지 쥐고 계십시오.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여러분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상속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재산이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발언권이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을 다 넘긴 부모는 가족 내에서 영향력을 잃습니다. 부양 비용을 요구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입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일본의 은퇴 전문가들은 다이위타라고 조언합니다. 죽을 때 장호가 영원히 되도록 계획적으로 쓰고 가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돈으로 내 인생을 즐기고 죽은 후에 남은 것만 자녀에게 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효도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십시오. 정말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야 한다면 반드시 문서로 조건을 명시하십시오. 부담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서 부양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매달 얼마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한 달에 몇 번 방문한다. 병원비를 부담한다 등 구체적인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를 취소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공증까지 받아두면 더욱 좋습니다. 이것이 자녀를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명확한 약속은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자녀에게 계속 퍼주는 것입니다. 당장은 자녀가 고마워할 것이고 여러분도 뿌듯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빈곤한 노인, 자녀에게 손 벌리는 부모,
존엄을 잃은 노년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지금부터 변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을 멈추고 여러분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당장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독립된 노후를 보낸다면 오히려 자녀의 짐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여유 있게 사는 모습이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노후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을 절대로 넘지 마십시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빈곤한 부모가 되어 자녀에게 짐이 되지 마십시오. 당당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결국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